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5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어렵고도 쉬운 한국말 과제 1부분 읽고 말하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문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 복잡한 문법 중 하나가 높임말, 찡위입니다. 다른 외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죠. 자, 오늘 저하고 함께 읽기, 한국어의 높임말에 대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본문 읽어보실게요. 자, 이제 되셨나요? 그럼 문단별로 저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게 제가 1문단을 둘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금 나오는 이 부분 봐주세요. 한국어에는 높임법 세 종류가 있습니다. 높임법의 세 종류 찾아주세요. 네,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 부분 잘 봐주시고요.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주세요.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높임법은 무슨 높임법인가요?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었죠? 바로 상대 높임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무슨 높임법인가요? 상대 높임법의 의미 찾아주세요.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죠?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에 예도 나왔는데요. 저 학교에 갑니다. 저 학교에 가요였죠? 我用中文简单说明一下상대 높임법。韩语的敬语中，为了区分听者的地位，用终结语尾表达。最简单的，我们经常用的敬语是습니다和아요变形，还有在公共场所可以看到的십시오都是상대 높임법，还有你们刚学习的语法하우체 하게체都是상대 높임법的一种。 자, 문제 없으면 다음 2단락 보겠습니다. 2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높임법은 무슨 높임법입니까? 네,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알 수 있었죠? 주체 높임법이었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무슨 높임법이었죠?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과장님 등등 장빼이면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죠. 자,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술어에 의시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예시로 이 문장 나왔네요. 선생님께서 오신다. 선생님은 높임법이 필요한 분이죠. 그래서 선생님 뒤에 주어에 대한 주격 조사를 깨서로 사용했고요. 오다 동사에도 의시를 붙여서 오시다로 만들었습니다. 주체 높임법是初级课程的最基本的敬语。主语是长辈的时候，我们主语后面加上 게서， 还有句子的谓语后面加上의시的方法是주체 높임법。 자, 다음 3단락. 3단락은 마지막으로 무슨 높임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객체 높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높임법은 본문에서 서술어의 객체, 커티를 높이는 것이라고 나왔어요. 주로 특수 어휘, 특수 동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시로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 고마운 분을 찾아뵙고가 나왔어요.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중국어로 설명드릴게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 送礼的对象是父母，我们叫课题，课题是父母，所以我们不能用 에게, 한테， 需要用敬语的 게， 还有주다动词也需要改成 드리다。 고마운 분을 찾아뵙고 也是一样。 찾아뵙다的主语是我或者另外的人，不是长辈。但是找的对象是고마운 분， 这是课题，所以用特殊动词찾아뵙다。 이렇게 1단락부터 3단락까지 한국어의 높임법 3종류 정리해봤습니다. 4단락.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당연히 높임법을 모두 잘 사용할까요?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네, 간혹 한국 사람들조차 높임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한국 사람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높임법에 대한 6가지 사례, 실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사례 1. 잘못 사용한 높임말은 네, 할아버지 아침 식사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아들이 할아버지께 네, 높임법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자, 어떻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좀 이따가 저하고 다시 같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사례 2. 잘못된 높임법은 부장님 수고하십시오. 이 부분이고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었죠? 네, 먼저 퇴근하는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인 부장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높임법 필요한 경우죠. 사례 3. 잘못 사용한 높임법은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사례 4. 잘못 사용한 높임법.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입니다.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높임말 중 하나인데, 자, 어떻게 틀린 거지? 궁금하겠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이 잘못 사용된 높임말은 언제 한 말이었죠? 네, 회사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 식순 소개 중에 한 말이었죠. 자, 계속해서 사례 5. 주어가 생략됐는데 생략된 주어는 과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사용된 높임말 과장님은 은행에 갔습니다. 였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었죠? 네,
직원이 부장님께, 과장님에 대해서였죠. 자, 사례 6. 여기서는 잘못 사용한 게 아니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헷갈렸어요. 헷갈린 높임말은 할아버지, 아버지는 나갔어요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나가셨어요 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누구에 대해서 하려던 말이었죠? 네, 내가 할아버지께 아버지에 대해서 하려던 말이었습니다. 잘못 사용한 높임말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잘못된 거죠? 좀 이따가 저하고 다시 같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본문 정리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높임말을 소개한 설명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의 주제는 한국어의 높임말 소개와 잘못 사용한 사례 소개였습니다. 문단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문단의 주요 내용은 한국어의 높임법 세 종류였습니다. 상대, 주체, 객체 높임법 세 종류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문단에서 주로 소개한 높임법은 상대 높임법이었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듣는 상대를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로 습니다나 아요 같은 어미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2문단에서는 주체 높임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서술어에 의시를 붙여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3문단에서는 객체 높임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었고 들이다, 뵙다와 같은 특수 어휘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4문단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헷갈리는 잘못 사용된 높임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제 1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제 1번. 다음 말에 나타나는 높임법은 무엇입니까? 각각 무엇을 높였습니까? 연결하십시오.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데 여기서 높임말이 필요한 대상은 사장님이죠. 그래서 사장님 뒤에 주격조사 은는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했고 말하다를 말씀하시다로 바꿔 말했습니다. 주어인 사장님을 높이는 높임법. 네, 주체, 주어를 높인 주체 높임법이었습니다. 다음, 날씨가 참 춥습니다. 문장에서 높임법이 필요한 사람은 안 보이죠? 자, 이 말은 즉 듣는 사람, 듣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춥다에 습니다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상대방을 높인 네, 상대 높임법이죠. 자, 마지막 영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시내에 나갔어. 행동을 한 주어는 영수고요. 할머니는 영수가 한 행동의 객체죠. 커티죠. 자, 높임법이 필요한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객체인 할머니를 모시다 동사로 높였습니다. 객체를 높인 객체 높임법입니다. 1번 완성됐습니다.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사례에 대해 맞는 설명을 골라 연결한 후 잘못된 부분을 맞게 고쳐봅시다. 사례 1. 잘못된 부분은 할아버지 아침 식사 하세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사례가 잘못된 이유에 대한 설명, 바로 이겁니다. 윗사람에게 말할 때 같은 뜻의 높임말 어휘로 바꾸어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윗사람은 짱빼이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윗사람에게 먹다, 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뜻의 높임말인 드시다, 계시다로 바꿔야 하죠. 그리고 밥, 집 같은 단어도 윗사람에 대해서는 진지, 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잘못된 부분 보면요. 할아버지 아침 식사 하세요. 이 부분에 아침 식사가 잘못된 거죠. 아침 식사는 그냥 아침이라고 하거나 밥을 높임말인 진지로 바꾸면 되겠죠? 하세요도 먹다의 높임법인 잡수다로 바꿔서 잡수세요 해야 맞습니다. 그럼 맞는 문장은 할아버지 아침 혹은 진지 잡수세요입니다. 사례 2. 잘못된 부분은 수고하십시오 였습니다. 틀린 이유에 대한 설명 찾아주면 이거죠. 특정한 어휘는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결례가 된다. 수고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어에서 윗사람에게는 사용하면 실례입니다. 그냥 부장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뵙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3. 읽으시고 계시는데요. 잘못됐고요. 잘못된 이유. 동사나 형용사가 여러 개 나타날 경우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표현에 의시를 쓴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3의 문장에서 동사가 2개잖아요. 읽다와 있다. 그런데 2개 다 읽으시고 계시다 이렇게 해주지 말고 그냥 마지막 동사인 있다를 계시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시는데요. 하면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사례 4.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틀린 이유는 바로 주어를 직접 높일 때와 주어 관련 대상을 높일 때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주어는 지금 이 문장에서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주어 관련 대상은 지금 이 문장에서 사장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사장님의 말을 말씀으로 이미 높였습니다. 사장님이 있다면 사장님이 계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어떻게 계실 수 있죠? 자, 말씀은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나 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해야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사례 5. 은행에 갔습니다. 틀린 이유 골라주면요. 네. 직장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보통 높여 말한다 입니다. 부장님이 과장님보다 높지만 말한 사람보다는 과장님이 높기 때문에 과장님도 높여 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문장은 과장님께서 은행에 가셨습니다 입니다. 자, 사례 6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헷갈린 거였습니다. 이유 설명 고르면 가정 내에서 윗사람에 대해서 그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말할 때는 높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에는 높이는 것도 허용한다. 자, 이 말은 높여도 되고 안 높여도 되고 다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헷갈렸던 두 문장 모두가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자, 답답했던 거, 궁금했던 거 이제 문제 없으신가요? 자, 문제 없으면 3번 보겠습니다. 3번. 위 사례 중 하나를 골라 짝과 함께 보기와 같이 대화를 만들고 역할극을 해봅시다. 사례 1. 할아버지 아침 식사하세요. 이 잘못된 높임말로 대화 상황 만들어 볼게요. 아들과 엄마의 대화 만들겠습니다. 엄마가 저녁 식사 준비 끝내고 아들에게 부탁하는 상황 생각해 볼게요. 아들의 이름 영수로 해볼게요. 엄마는 아들에게 반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수를 어떻게 부르죠? 영수야 이렇게 부르고요. 자, 저녁 준비 다 되다와 할아버지 오시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因为准备好了晚饭所以你跟爷爷说来吃饭吧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죠? 저녁 준비 다 되다에 이유 표현 因为所以에 으니까 사용해 볼게요. 할아버지 오시다를 간접 화법으로 바꿀게요.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 말을 전달하게 명령한 거니까 으라고 하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라해 주세요. 영수야, 저녁 준비 다 됐으니까 할아버지 오시라고 해라. 자, 그리고 아들이 잘못 사용된 높임법 말하면 되겠죠? 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자, 다시 엄마가 맞는 말로 설명하고 바꿔줘야죠. 영수야, 뒤에 설명 붙여보겠습니다. 어른, 식사하세요. 진지 잡수세요. 드세요. 이렇게 말하다 사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른은 상대방이니까 에게 또는 한테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말하기 상황이니까 말하기에 한테는 사용해서 말할게요. 자, 그리고 식사하세요는 틀린, 안 좋은 표현이고 더 좋은 표현은 진지 잡수세요나 드세요죠. 비교해 보다 사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식사하세요보다 진지 잡수세요, 드세요. 자, 그리고 뒤에 바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다를 해야 하다의 의무의 문법 사용하고 또 거기 뒤에 는 거란다에 상대방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설명해 줄 때 사용하는 문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란다 하면 되겠죠? 자,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영수야, 어른한테는 식사하세요보다 진지 잡수세요, 드세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란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맞는 표현. 네,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3번 말하기 연습 되셨나요? 자, 다음은 4번. 한국어로 말할 때 높임말 때문에 특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자,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언제 누구에게 사용해야 하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특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 높임법을 사용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보다 어릴 때 처음 만났으니까 사용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자, 많이 헷갈릴 겁니다. 자, 이 상황으로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총 4문장 만들어서 말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배경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제,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건지 말해 볼게요. 언제? 한국어 수업 시간.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예의가 필요하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됐다라는 첫 문장 말해 볼게요. 이렇게 배운 건 이유니까 기 때문에 사용하고 배운 내용은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죠. 간접학법, 전수어에 는, 은다고 배웠다.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따라해 주세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자, 두 번째로 상황 설명해 볼게요. 높임법 실수한 상황을 언제 누구에게 왜 실수했는지로 말해 보겠습니다. 언제? 한국어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자, 선생님의 아들이 어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누구에게? 선생님의 어린 아들에게. 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높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거의 일인데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면 한 번은 이런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한 번은 한국어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뒷문장 좀 더 상황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단어 넣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선생님 아들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들에게 높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잘못 사용한 높임법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못 사용한 높임법은 아주 간단하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린 아들에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어색하죠? 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는 어요, 습니다 등으로 듣는 상대방을 높인 상대 높임법이죠.
자, 이렇게 말한 결과는 한국어 선생님이 옆에 계셨죠? 네, 웃으셨겠죠? 자, 문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뒷문장 연결할 수 있게 하고 붙여볼게요. 그리고 뒷문장, 상대 높임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결과가 선생님께서 웃으셨죠? 선생님께서 웃으신 배경이니까 는데 사용해서 연결할게요. 상대 높임법을 사용했는데 선생님께서 웃으셨어요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마지막 4번째 문장. 맞는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맞는 사용법은 당연히 옆에 있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줬겠죠. 자, 그리고 틀린 것에 대한 맞는 설명은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가 훨씬 어린아이면 높임법이 필요 없다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했어요가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고요. 그 안에 설명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다에 을지라도 연결해 볼게요. 당연히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높임법이 필요하다고 배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니다 라는 양보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훨씬 어린 아이에게는 높임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4문장 전체 연결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 따라 말해주세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한 번은 한국어 선생님하고 선생님의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만났어요. 당연히 선생님 아들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들에게 높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상대 높임법을 사용했는데 선생님께서 웃으셨어요. 선생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훨씬 어린아이에게는 높임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읽고 말하기 과제 모두 끝났습니다. 자, 한국어의 높임법에 대한 정보, 잘못된 사례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할 수 있는 실수, 말하기까지 모두 됐나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